오늘 10월 오늘 4일 맞나요? 5일이죠. 예, 어제 만들어서 이제 5일이고 22세기 연구소에서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비욘드 쿠폰, 비욘드 코인, 우리 L센터에 대한 오늘 내용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박물관 코인에 투자하고 있나요? 오늘의 제목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우리 여기 우리 전주의 정정환 사장님의 그 코인, 여러 가지 코인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가지고 계시는데, 거래소에 회원가입하는 것도 제가 못하겠어요. 솔직하게. 거래소 한 10개 정도 리스트를 가져왔는데, 물론 제가 안 해봐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렵죠, 그죠? 내가 볼 때는 어려운지 이 애들이 무슨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조차도 저는 모르겠어요. 거래소를 한 몇 군데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진짜, 전 진짜예요.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코인 해본 사람들은 내보다도 그러면 더 똑똑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래하려고 가봤는데 회원가입하는 것도 안 되고, 잘 안 되고. 회원가입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회원가입도 안 되고, 또 입고를 이제 거기다 거래소에다 내 코인을 입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오전 내내 지금 아침 한 1시간을 찾았는데도 못 찾겠어요. 그렇다고 물론 내가 영어를 잘 못하집니다. 뭐 한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중국어로도 해놨는데, 한국어로 번역해놔도 도저히 내비게이션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두 군데를 들어갔어. 세 군데를 들어갔는데 하나도 성공 못했어요. 회원 가입하는 것조차도 못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리고 가입해가지고 이 박물관 코인, 우리가 코인이 처음에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상장에 하면 거래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는 거래소에 들어가 있는 코인을 박물관 코인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박물관 코인에 투자하고 있나요? 이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제목하고 좀 안 맞네요. 그죠? 비욘드 코인에 맞는 것 같아. 우리는 비욘드 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설적으로 기존의 모든 코인들을, 상장한 코인을 우리는 박물관 코인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 L센터는 잠깐 여기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코인을 내가 이렇게 2등분하면 여기가 상장된 코인, 여기가 비상장된 코인이라고 한다라면, 상장된 코인의 1세대를 제가 비트코인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2세대를 이더리움과 리플, 3세대를 지금 수많은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신생 코인들, 4세대를 우리 바로 L센터, 코인 다음 세상. 우리는 코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쿠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기존 쿠폰의 정의를 제가 보고 갈 건데, 확실하게 저는 이 코인을 이렇게 1세대, 2세대라고 이렇게 3세대, 4세대 규정을 했는데, 우리는 4세대 코인이 아닙니다. 코인 다음 세상입니다. 비욘드 코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1세대는 완벽하게, 비트코인은 완벽하게 탈중앙화에 성공하고 P2P 거래를 하고 있는데, 주인이 없다 보니까, 비트코인 본사가 없잖아요. 주인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개념을 가지고 나왔지만 시장에 녹여낼 수 있는 운용 매뉴얼이 만들어지지가 잘 않는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근데 이더리움과 리플은 탈중앙화에 성공했는데 다시 중앙화를 지가 해버리니까, 기존에 그러면 정부가 주도하던 화폐나 이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 셰노리지를 자기가 다시 가져가다 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시장을 조정할 수 있는, 지금 단가가 낮으니까 뭐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버리거나 이 시장 물량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식에서 우리가 저형주를 작업을 하듯이, 고래들이, 큰 손들이 우리가 장난을 치듯이 이더리움이나 리플도 장난을 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리또속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리플의 또소 같다. 그래서 이러한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을 전체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했다? 박물관 코인이라고 규정을 해버렸다. 그럼 이게 맞든 안 맞든 우리 기준입니다. 우리 22세기 연구소의 기준은 왜 그러면 박물관 코인이냐? 아까 코인은
코인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지만 가장 우선돼야 될 게 이게 만약에 화폐라면 진짜 가상화폐든 뭐든 실상화폐든 화폐라고 규정을 한다면 A와 B의 물물교환 거래 수단으로서 거래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게 가장 첫 번째 원칙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니 탈중앙화니 뭐 채굴이니 이런 개념이 있는 거지. 첫째 조건이 A와 B와 물물 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즉 거래 증명 수단으로서의 첫 번째 조건이 해당하지 않으면 화폐로 해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세대에 상장된 코인을 뭐다? 그런 거래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박물관에 전시해놓고 골동품처럼 전시해놓고 지네들끼리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 코인이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이거 우리 회사가 이런 용어를 만들어냈지만 그 믿든 안 믿든은 전국에 계신 우리 회원들은 믿든 안 믿든 또 우리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이 동영상을 보고 왜 이네들이 그러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아까 3세대는 저는 이제 오늘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3세대 코인은 그 많은 코인들이 왜 상장을 못하고 있는지, 상장해도 왜 뒤지는지, 왜 깨고락지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오늘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남의 코인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 그럼 우리 L센터는 그래서 아까 4세대 코인으로서 비욘드 코인으로서 우리는 코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쿠폰입니다. 그러면 쿠폰에 대한 개념을 한번 이해해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보시면 이 쿠폰은 지금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쿠폰들입니다. 이걸 왜 하나요? 왜 이런 쿠폰을 발행하나요? 이거 모르세요? 알면서 답 안 하시는 거죠. 제가 알아요. 다 알면서 이제 이 새끼가 자꾸 알면서 왜 그렇게 물어보니 이렇게 하시는데 결국은 커뮤니티나 이런 뭔가가 산업이 형성되려면 사람이 있어야죠. 그죠? 고객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고객을 끌어들이는 수단을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객을 유입하고 또 재방문하도록 내 고객을 한번 내 바운더리에 집어넣고 평생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수단에 이거를 사용했던 거죠. 그죠? 그러면 뭐 이걸 왜 이제 다 사용하냐, 뭐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하면 길어지겠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자, 결국은 이 국가, 정부,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농경사회에서는 우리가 종교가 지배를 해왔었고, 산업화 시대에서는 정부가 우리 밑에 있는 우리 고객, 그것도 고객으로 보자고요. 우리가 국가의 고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정부가 주인이냐? 우리 국민이 주인이냐? 정부는 우리 국민의 모섬이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그죠?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쿠폰은 기득권들이 이제 우리가 산업화해서 정부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기업들이 이제 우리를 주도해 왔죠. 계열사를 만들어 가지고 쿠폰을 발행하고 상품권을 발행하고 페이를 발행하고 포인트를 발행해 가지고 우리 고객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 놓고 어디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발행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쿠폰은 여기 가만히 이 쿠폰은 보시면은 자, 버릴 수도 있죠. 여기 보면은. 그죠? 내가 쓸데없으면 버릴 수도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갖다 놔도 이제 커피 안 좋아하시는 분은 안 가져가시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쿠폰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가져가면 1+1 주는 여기 옆에서 카페베네에서 발행한 쿠폰이네요. 자, 커피 이거 가져오시면은 한 잔 먹을 걸 2잔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둘이 가면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저도 근데 지금 좀 안 쓰니까 지금 이렇게 탁 버리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미안합니다. 영혼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죠? 자, 버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물론 장소에 한계가 없는 것도 있지만 장소에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는 부천에 미안합니다. 이 주인 카페베네. 내가 이렇게 버렸어. 이거는 장소가 한계가 있죠. 그죠? 여기 부천 송내역 카페베네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정해진 기한. 뭐 이거는 이제 일부 이렇지 않지만 어쨌든 이러한 쿠폰들은 그죠?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이 쿠폰보다는 사실은 우리 L센터는 여기에 더 돼 있어요. 이렇게 5번, 10번 내가 이 쿠폰에다 찍어주면 공짜로 한 번 줄게. 이런 거 사용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L센터는 여기에 더 많이 응용이 돼서 탄생한 거예요. 그럼 이 쿠폰은
한 번 찍어주면 10번 찍어주면 공짜로 한 번 더 찍어줄게. 이 개념은 자 이게 큰 특징은 뭐냐? 이거 3번 찍고 잃어버리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아까 또 잃어버리도 못 쓰죠. 이사 가버리도 못 쓰죠. 그 다음에 또 10개 다 찍기 전에는 돈이에요, 돈 아니에요? 돈 아니에요. 그죠? 이러한 어마어마한 단점들이 있지만 사용해요, 안 사용해요? 사용하죠. 그 사실은 우리는 여기 이거는 쿠폰 개념도 있지만 적립 개념도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거는 쿠폰 기능도 있지만 사실은 10% 적립하는 기능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제가 기득권들은 이 쿠폰이 아니라 적립도 해줘가 우리를 올가매려고 했었고, 이런 것도 발행해가 올가매려고 했었고, 쿠폰을 이것도 발행해서도 했었고, 상품권도 발행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동원해가지고 우리들을 올가매 왔던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앞으로 21세기 후반에 인공지능 시대, 핸드폰이 세상을 장악하는 시대에는 개개인이 주도하는 시대에, 그럼 개개인끼리 우리끼리 어떻게 연결하고 끊어지지 않는 연결고리를 가져갈 거냐에서 탄생한 게 바로 뭐다? 우리 L센터다. 이게 바로 우리 L센터다. 정확하게 우리 시대에 맞아서. 그래서 자 기존에 아까처럼 캐시백 적립을 해준다든지, 다시 요약을 하면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상품권을 발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핸드폰에서, 여기 종이는 아날로그라고 합니다. 우리가 근데 핸드폰으로 숫자 개념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디지털로 개량합니다. 자, 개량화된 쿠폰으로 바꾼 게 바로 우리 L센터 플러스입니다. 근데 이게 누가 발행을 한다? 개개인이 발행하는 우리는 디지털 쿠폰인데, 디지털 쿠폰이고 토큰화한 게 바로 우리 L센터 플러스다. 정확하게 개념 이해되시나요? 오늘 좀 그래도 짜집게 했지만 좀 쉽기는 쉬운 것 같아. 내가 하는 것도 이해도도 좀 되는 것 같아. 내 자랑인가?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TODC 쿠폰을 디지털한 거고 토큰화한 우리 L센터 플러스는, 자, 나는 발행한다. 그러니까 아까 개개인이 발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L센터는. 근데 기존 쿠폰은 기득권 자기들이 발행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발행한다. 근데 내가 발행했더라도 나는 책임질 수도 있으나, 내가 책임진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그래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발행하면 발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강하게 해놨느냐? 어쨌든 우리는 비욘드 코인이 아닙니다. 코인 다음 세상이다 했지만, 만약에 코인 역할도 한다면 코인은 뭐다? 발행자와 그래서만 돈을 번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어 거래를 한다면 내가 곧 발행자가 되고 내가 곧 거래소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발행을 했는데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때로는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왜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내가 발행한 그 쿠폰을 밑에 있는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써도 되고, 지가 또 팔아도 되고, 내가 받아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발행을 하되 책임을 안 질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자, 마지막 하나. 자, 우리가 기존의 상품권 보자고요. 롯데백화점 상품권이라도 내가 샀어. 그럼 꼭 거기 가서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상품권 이렇게 팔 때 내가 꼭 다시 사줄게 하나요? 아니, 어디 가서 쓰세요 하잖아요. 우리도 개념이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모든 코인을 넘어서는 게 뭐냐면 내가 사줄 게는 사기다요. 우리는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이 말을 하면 사기예요. 그런 사람 믿지 마세요. 우리는 스폰서 말 믿지 마세요. 오늘 이 동영상이 우리 회사의 규정이고 우리 L센터 플러스의 규정입니다. 자, 이렇게만 안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이제 잠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 L센터가 왜 대단해요? 대단하다기보다도 L센터가 우리가 마지막 꿈꾸는 쿠폰일 수도 있고 적립금일 수도 있고 다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 끝에는 우리가 뭘 하겠어? 쇠노리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네가 발행자가 되면 지금 정부가 가져가던 화폐 발행 차익을
기득권이 주식으로 가져간 화폐 발행 차익을 누가 가져간다? 네가 가져간다요. 이 시너리지를 내가 가져가니까 잠깐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상품권에 대해서. 이건 오늘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폐 방식으로 만든 상품권과 캐리브록에서 쿠폰 방식으로 만든 상품권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간단하게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현금으로 1대1로 묶여 있는 거고 이거는 현금으로 묶여 있지 않아요. 저 그냥 종이 쪼가리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 써놨어. 여기가 유명하게 한 행동이 뭐냐면은 이거는 실제로 돈하고 연결 안 해놨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7만 원 상품권을 샀어요. 만들었어요. 근데 이 캐리복이 5만 원에 판매하던 구두를 12만 원으로 올려놓고 7만 원 상품권 가져오면 팔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이거를 아무 종이에 그냥 7만 원 써놨는데 밖에서는 1,000원에 팔 수도 있고 10,000원에 팔 수도 있고 그러면 팔 때는 진짜 7만 원 가치가 있죠. 가서 사면은. 근데 단 한 장은 못 쓴다. 예를 들어서 두 장은 동시에 못 쓴다. 2장 써버리면 종이 쪼가리 가져가가지고 14만 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2장은 허용하지 않고 한 장을 허용해줘서 5만 원짜리를 어떻게 보면은 12만 원 올려놨으니까 내가 7만 원 할인받아 이걸 7만 원 할인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발행을 쿠폰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상품권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또 이거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어마어마하게 따라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했어요. 사실 자수할게요. 저도 건강식품 30만 원짜리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15만 원짜리 상품권을 무한정 뿌렸어요. 뭐 이렇게 다 이제 산업이 나오면 따라하죠, 사람들이. 그죠? 그럼 우리 쿠폰도 사실은 따라한 거예요. 기존에 있는 이 아날로그 쿠폰을 디지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런 콜라보를 모든 산업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 쓴다고요. 누가 그러면은 이런 아이디어 낸 사람은 대박 터뜨렸겠죠, 또. 네? 자, 이거는 나중에 우리 강의할 때는 이거는 아까 그는 빼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 앞장하고 바로 연결됐어야 되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행자가 돼서 앞으로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코인은 발행자와 거래소만 돈을 버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너리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흘러오는 시대가 여기 농경 시대가 빠졌지만 농경 시대, 그 다음에 국가, 산업화 시대에는 국가가 주도를 하면서 우리 귀염둥이들을, 우리를 장악하기 위해서 화폐를 발행해서 자기들이 이 시너리지를 가져감으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발행 차익을 가져가지고 우리를 장악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기업은 어떤 걸로 시너리지를 가져가고 있었나? 주식, 상품권. 주식 종이 쪼가리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가치를 키워 가지고 그 수익을 기업들은 가져가서 우리를 영원히 빠져나가도록 못하게 했던 거죠. 또 상품권은 아까 현금하고 물려 있으니까 내가 상품권 오늘 10만 원짜리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거 혹시 내가 세탁해버리면 못 쓰잖아요. 근데 이미 돈은 받아놨어요, 안 받아놨어요? 받아놨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를 올가매고 자기들은 이 화폐 발행 차익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갔던 거죠.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오늘 다시 재방송하면 하겠지만 10원짜리 큰 동전이 사라진 이유가 뭐겠어요? 그거 만드는데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근데 5만 원짜리 우리 그 돈을 5만 원에 찍어내면 그 만드는 원가가 2,500원이라면 5만 원에 뿌려가 파니까 정부는 5만 원에 2,500원하고 5만 원 사이에 에너지는 이미 자기 정부는 가져갔던 거죠. 종이 쪼가리 2,500원짜리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기득권들은 이 머리를 잘 써가지고 우리를 에너지 챙겨가는데 그럼 우리는 앞으로 그러면 개인 시대, 인공지능 시대, AI가 주도하는, 개인이 주도하는 이 시대에 바로 이 코인이 에너지를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혁명이죠.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정말 이 코인은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시대와 맞물렸어. 핸드폰, 스마트폰과 맞물렸고 개인이 발행할 수 있는, 근데 이걸 영원히 내비두려고 하겠어요, 기득권들이? 안 하겠죠. 왜? 기득권들은 정부가 기업한테 주도권을 내줄 때 뭐가 일어났어요? 정경유착이 일어났죠. 이제 개인이 코인을 주도해가는 시장으로 넘어갈 때 아무리 억압을 해도 이네들 우리가 뒤지지가 않으니까 이제 빨리 법안으로 넣으려고 이제 이번에 어제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정부는 이제 막
공격적으로 ICO를 허용한다라고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본물 터듯이 터졌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다라는 걸 정부도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내년까지만 우리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보면 뭐예요? 탈이죠, 탈. 벗어난다요. 탈. 자, 그럼 기존의 회사 국가가 주도하는 거에서 개인으로 벗어나야 한다. 그게 뭐예요? 탈중앙화, 탈규격화. 이제는 뭐든지 뭐예요? 벗어나서 내 위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갔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은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존 코인, 넥스트 코인은 과연 어떨까? 넥스트 코인. 우리가 비욘드 코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개인이 발행하는 이 코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기존 코인은 뭐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 지금 가장 이제 하드가 되고 있는 게 블록체인이냐 코인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의 코인을 지금 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진짜 이거를 두 가지 개념을 분리해야 되느냐 어마어마한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럼 여기 보면은 기술은 있고 시장은 없다. 이게 뭔 뜻이냐면 모든 이야기들이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의 혁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블록체인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런 이야기만 있지 어떻게 ICO를 한다라든지 어떻게 상장을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고만 했지 진정으로 이 블록체인 화폐로서의 이런 시장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한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코인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코인도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자, 모든 또 그리고 시장들은 이 마케팅만 이야기합니다. 어디 가면 니네 회사 어때? 마케팅이 어때? 수당이 어때? 모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산화합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현재 우리가 기존 시장들이 가져가고 있는 룰이에요. 근데 자, 그게 어떻게 돼야 된다? 자, 수학적으로 정확해야 됩니다. 수학이 들어가야 돼. 어떤 거든 지금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수학일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우리 인생은 수학적으로 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자 이렇게 기존의 전산들이 아직 여기까지 벗어놓지 못했다면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 그거보다 더 죽는 건 뭐예요?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저기 가산동에 우리 근처에 있어서 네모라는 회사를 누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거기 철학이 없는 것 같다 나는. 철학이 없기 때문에 임계점이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그냥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가 애터미를 그대로 우리가 흉내내가 만들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만의 정말 철학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 철학이 만들어졌다면 결국은 심리까지 파악을 해야 돼. 왜 심리냐? 어차피 너하고 내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것든 이 철학을 만들었으면 이 심리를 커버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내놓더라 하더라도 시장에 내놨을 때 우리가 통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쓰레기입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빙글빙글 우리가 돌아가야만이 이게 진정한 뭐가 된다? 마켓이 되는 거예요. 마켓 시장이 되는 거예요.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 더 이제 발전하면은 안에 팅이 붙어가지고 팅팅거리지 말고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를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만 가지고 열강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아까 비욘드 코인, 오늘 우리 이 강의는 비욘드 코인, 비욘드 쿠폰이었지만 우리 이 플랫폼이 얼마나 이렇게 철학을 가지고 이러한 수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시장이 통하는 이런 걸 빙글빙글 돌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도망갔던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어요? 오고 있죠. 나갈래 나갈 수 없고 이런 플랫폼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탈중앙화의 개념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가자고요. 자, 탈중앙화면 아까 정부가 주도하는 게 어디로 간다? 개인으로 간다. 또는 개인은 어디로? 오프라인 그냥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디로 간다? 가상으로 간다. 가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상국가 펀이 된 거죠.
이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SNS 가상국가 퍼니랜드가 전 세계를 탈중앙화, 그것도 탈중앙화의 개인 중심으로 가는데, 자, 이 박물관 코인, 그래서 코인은 탈중앙화를 갈 때 니하고 나하고 연결고리를 우리가 L센터로 가져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자, 박물관 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터, 근데 똑똑한 거래를 해야 돼요. 거래 수단으로서 써야 되고, 토큰화하고 시장에서 돌아야 되는데, 돌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P2P, 우리 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오로지 가상국가 퍼니랜드에서는 아이디와 인트로 아이디, 소개자 아이디만 있으면 됩니다. 어떠한 개인정보도 우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주민등록 필요 없습니다. 통장 필요 없습니다. 주소 필요 없습니다. 핸드폰 필요 없습니다. 인증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회사도 필요 없습니다. 가상국가 퍼니랜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는 탈중화의 개념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한번 요약을 해보겠어요. 전체적으로 자 우리 샵 가맹점 대리점 박물관 코인은 가라. 즉 우리 L센터는 내가 발행한다. 자 그래서 내가 발행하니까 내가 코인은 즉 발행자가 된다. 내가 발행자가 되니까 내가 뭐예요? 내 가격은 고정이 되니까 우리가 올라가는데 내 가격은 고정되니까 내가 적립을 해주더라도 내 원가는 줄어들죠. 왜? 똑같은 10%로 하더라도 내 개수가 줄어들겠죠. 올라들면은 10%를 적립해 주더라도 내가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 원가는 줄어드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발행자가 되면 크게 쉐노리지도 가져가고, 그죠? 쉐노리지도 가져가고 내가 발행해도 원가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뭐야? 내가 발행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거래를 하면 여러분들이 한전을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거래를 먼저 생각해야죠. 왜? 거래소가 되어야만 내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거래를 하게 되면 나는 또 거래도 어떤 전략으로 타임, 끼어 팔기, 덤 전략으로 거래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주주 모집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모집하고 있죠. 그럴 경우에 지금 우리가 일부 주식하고 제품하고 끼어 팔기 하고 있죠. 또 제품하고 주식하고 코인하고 끼어 팔기도 하고 있죠. 물론 제공자는 우리가 다르지만 그래서 어떤 것이 주가 되는 건지 어떤 것이 부가 되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이러한 모든 룰들이 이렇게 하나는 덤.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 덤 프로젝트. 어떤 게 덤인지 준지 모르게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거래를 편하게 해준 거죠. 거래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핵심. 자, 이거는 금융이죠. 금융에 내가 발행하고 내가 거래하는 순간 속에서 내가 거래하는 순간에서 뭐가 그려진다? 조직이 그려진다. 조직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그리기 어렵고 그렇게 만들기 어렵던 조직을 이렇게 우리가 가입하고 무료만 해도 어떻게 된다? 성공후사. 조직이 내 조직도가 무한정으로 그려져 버린다. 그리고 그 사람이 활동할 때마다 내한테 무한소득을 올려준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조직을 그리고 이 쿠폰을 발행하는 데서 뭐다? 발행 가격, 나의 발행 가격입니다. 나는 나의 발행 가격, 그리고 현재 가격,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가격, 2020년도에 200만 원 갈 거란 이 가격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여기 있는 사람 모든 발행 원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L센터에서 내가 이 가격으로 어떻게 내가 뿌릴 건지, 어떻게 내가 발행할 건지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완전 이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L센터 플러스는 TODC라서 저 쿠폰을 디지털하고 토큰화, 코인화 한 것으로서 우리는 쿠폰의 재발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발행자가 되면 옵션가를 내가 받게 되고 내 가격이 고정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P2P로 다음 발행자한테 내가 직접 거래를 합니다. 진정으로 P2P 개념을 적용했습니다. 올리 나는 내 다음 사람하고만 거래가 합니다. 그리고 이 거래 가격은 정기 누설입니다. 절대로 옆에 다른 발행자한테 누설되면 우리는 코드를 삭제를 합니다. 발행자 자격을 박탈하죠. 그리고 또다시 다음 발행자로 이 사람이 P2P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올리 이 방식만 채택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회사는 직접 발행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인으로 만들어드리고 여러분들을 발행자로 만들어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 가지고 다 옵션가가 다르죠.
이 사람은 더 낮을 거고 이 사람은 또 올라갔을 거고 이 사람은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는 자 이렇게 이 각각 다른 가격을 anytime 언제라도 anywhere 어디서나 오늘의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래소에서 우리가 내가 거래를 하면 내가 거래소가 되는 거고 사용을 하면 사용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옵션가에 상관없이 오늘의 가격을 어디서든 언제든지 오늘의 가격으로 사용한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달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달러 뒷면에 우리가 14면의 전사가 만든 달러의 비밀의 뒷면의 진실을 알았잖아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느님 앞에 맹세한다. 우리 엘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쿠폰은 약속이에요. 왜 약속이에요? 의미예요. 물물교환 수단으로서 니하고 내하고 거래 증명을 이것으로 해준 거예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신용을 판다요. 우리는 신용을 팔아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신용을 잃었다면 이제 신용을 진짜 회복할 때까지 신용으로서 이거를 갖다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시세대에 여기 만약에 오늘이 이제 여기는 가격이겠죠. 가격이고 우리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미래의 가격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매주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다음 사람하고 P2P 거래를 하면 만약에 오늘의 가격이라면 이게 바로 우리가 화폐 발행 차익, 세노리지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나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요? 불안 안 해요? 불안 안 하죠. 그죠? 기존에는 우리가 다 돈 내가 회사에다가 넣었는데 지금은 내가 발행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불안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세노리지라고 한 거예요. 이거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발행해가 판매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코인이라고 했고 이게 내 소득, 세계 최초로 나의 소득을 내 마음대로 조정한다. 왜? 시간이 지나면 내 소득이 커져야 하는데 커져요? 세노리지가 커지니까 세계 최초로 내가 소개수당을 결정하고 내가 소득을 키워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래가 그럼 만약에 이 가치가 신용이 없으면 2020년 1월 달에 어떤 신용, 가치, 시간 속에서 미래의 가치가 없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미래의 그럼 신용이 없으면 믿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거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야? 신용을 파는 거예요. 신용을. 그래서 여러분 신용을 팔려면 믿을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돼요? 믿을 수 있으려면 내가 알아야죠. 알려면 우리가 공부해야 되잖아요. 우리 여기서 행동 강령이 나오잖아요. 한 번 더 이제 외치고 가봅시다. 자, 우리는 공부하자. 누구를? 나를. 그리고 무엇을? 시스템을. 공부하자. 나를, 시스템을. 그 다음에 믿자. 공부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믿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낮추자. 겸손하자. 기존 방식 다 뒤엎어서 진짜 내 스폰서가 내 산하에 정말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낮추자. 겸손하자. 그 다음에 뭐 하자? 하자. 실행하자. 아까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주인으로서 실행하자. 실행하지 않으면 뭐가 생긴다? 하자가 생긴다. 하자가 생긴다. 실행하자. 하나라도 실행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용을 팔아가는 우리가 약속을 지켜가는 엘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엘센터를 요약해 봅시다. 영어로 해서 정말 미안한데 이거 한글 버전을 뒤에 넣었어야 돼. 그지? 자, 어떤 게 아직 우리가 확정은 안 됐으니까 아까 TODC라고 했는데 왜 TCTC라고 했느냐? 자, 이제 우리 엘센터의 요약을 따가지고 T, C, TC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TODC는 우리 쿠폰의 핵심. 쿠폰 오브 디지털 쿠폰. 이거 토큰 오브 디지털 쿠폰. 이런 거는 영어로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이 정도는 외워야 돼요. 내가 뭐 영어 못한다, 잘한다를 떠나가지고 정확하게 개념은 쿠폰을 디지털하고 오버, 토큰화했다. 그죠? 디지털 쿠폰을 토큰화했다. 자, 이게 우리 정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코어 베네핏. 아까 뭐예요? 상호 이익. 판매자나 매수자나 또 가맹점이나 고객이나 세계 최초 이 세상 처음으로 거래 속에서 상호 이익인 거는 우리 시리즈밖에 없다.
경제 이런 식은 제로섬 원칙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누군가가 손해를 보면 누군가가 이득을 보고 누군가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가 손해를 본다라는 게 이게 경제 이런 식입니다. 근데 세계 최초로 지금까지 모든 시장이 탄생하면서 처음으로 깬 우리가 이게 바로 상호 이득.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고 둘 다 상호 이득을 본다라는 그것도 실시간으로 베네핏 시스템, 실시간 리얼타임 시스템, 베네핏 시스템, 베네핏을 간다. 이득을 가져간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자, 그리고 우리는 부담 없이 타인 끼워잘, 타인 이거 끼워 팔기입니다. 타이인, 끼워 팔기. 그리고 덤으로 얹어가지고 파는. 정말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팔았으면 여기 왔겠어요, 그죠?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덤으로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타인 덤 전략으로 우리가 이 코인을 발행하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코이너, 즉 발행자로 만들어줬다. 여러분을 발행자와 거래소로 만들어줬다. 이게 바로 우리 엘센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 요약해보면 나는 발행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고로 거래한다. 그 속에서 내가 거래하는 속에서 내가 거래를 하면 나도 이익, 상대방도 이익. 나도 이익, 상대방도 이익. 그리고 가치가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발행자가 돼서 정말 이 개인이 주도하는 시대, 미래 인공지능 시대, 로봇가 대체하는 시대, 직업이 종말하고 유통이 종말되고 일자리가 없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 세상에서 미래에 닥쳐올 정말 이 핸드폰으로 개인이 세상과 맞짱 뜨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정말 이 화폐 아닌 화폐를 발행해서 기존의 기득권들이 가져갔던 쉐놀리지를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가져가가지고 지갑이 빵빵해져가지고 이 히포가 이렇게 저처럼 툭 튀어나왔나요? 좀 툭 튀어나오게 돼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멋지게 뒷모습을 제가 올 연말에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모습 이제 보기 싫어요. 여러분이 정말 히포에 통통하게 지갑을 채워가지고 집에 가는 뒷모습을 보는 것을 상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